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6학년도 대수능 영어 구성원 커리큘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쓰면 될지,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친구들이 인강이나 동영상 강의도 많이 보셔가지고 이 커리큘럼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자, 올해 수능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그 유튜브에 있는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아세라입니다. 저희 책 제목이 아세라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세라와 렉돌이 있었죠. 그러니까 작년 아세라가 V1 버전 1, 작년 렉돌이 버전 1 V1. 그러니까 올해 제 책 제목이 아세라 V2 렉돌 V2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이 V1 버전 1이었고 올해부터 제가 V2, V3 이렇게 갈 거거든. 그러니까 올해 2026학년도 상반기 책은 아세라 V2 버전 2. 그리고 하반기 책은 렉돌 V2 버전 2 이렇게 갑니다. 얘가 아세라인데요. 세계에서 최고로 비싼 고양이 중에 하나고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비싼 고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고급지다. 고급진 귀족적인 강의를 하겠다라는 신념으로 넣은 건데 사실은 제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강아지보단 고양이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너무 애가 이쁘게 생긴 거야. 근데 되게 비싸대. 엄청 비싸다니까. 그런 고급진 강의를 선보이겠다는 의도로 만들었다. 자, 이건 뭐냐면은요. 저희 수업에 있는 책들이에요. 보신 분들이 있을걸요. 선택 1, 선택 2, 선택 3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현 시리즈, 피노누아 앤 말백, 아세라 앤 렉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2022년에 강의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2023년에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이죠. 이게 이제 2024년에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는 어떻게 문제를 섞었냐면 이때를 기준으로 최근 3, 4개년에 중요했던 어려웠던 문제들을 섞어놨죠. 근데 이제 제가 올해로 오면서 조금 바꾼 게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난이도도 약간 조금 조정을 해서 약간 조금 쉽게 하고 최근 3, 4개년이 아닌 역대 기출들을 섞어놨어요. 올해부터.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서점을 가시면 머더텅이나 자이스토리 같은 3, 4개년의 기출 문제들 다 사시더라고. 그리고 풀어. 문제는 그게 풀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출은 3번은 봐야 돼. 정석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독이 돼. 잘못 풀면. 근데 애들이 기시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신 때도 나오고 내가 풀어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상 수업 때 풀었던 느낌이 나니까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올해부터는 최근 3, 4개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기출들 중에서 이건 좀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최근 거, 예전 거, 최근 거, 예전 거를 막 섞어놔서 티키타카해서 잘 올려놨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아스라 V2 수업을 들으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제가 이때를 기준으로 최근 3, 4개년의 강좌들을 다 모아가고 30개씩 올려놨었죠. 그래서 여기에도 30문제가 있고 여기에도 30문제가 있고요. 다 30문제씩. 이번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총 벌써 몇 문제예요? 180문제네요.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문제를 올렸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긴 한데 중복되는 게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출은 최소 3번 이상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것 때문에 문제집을 고를 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전혀. 왜냐면 중복되는 문제가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그렇게 문제를 선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거를 2022년에 강의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2022년에 실시됐던 문제들은 없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게 여기 있는 거지. 똑같아. 내가 2023년도에 얘를 강의를 했으니까 2023년도에 나왔던 문제는 여기 이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23년도 문제들은 여기에 있겠지. 똑같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2024년에 강의를 했으니까 2024년에 나왔던 문제들은 여기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건 이번 아스라 V2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책이 요렇게 총 6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택 1, 선택 2, 선택 3가 있는데 제가 앞으로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3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3가지 방법을 들으실 때 선택 1이 구성현 시리즈였고 선택 2가 피노누아 앤 말백이었고 선택 3가 아세라와 렉돌이었다는 사실 V1 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자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3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첫 번째 현재 영어가 3, 4등급 또는 그 이하인 관계로
양적으로 영어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렇다면 내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자면 솔직히 말할게. 어려워. 수업 어렵고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내가 현강에서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 등급 애들도 못 나와도 내가 2까지 만들어봤고 1 나오는 애들도 가끔 있어. 근데 걔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 성실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2가지로 얘기를 할 텐데 이거 말고 여기다가 이제 2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한 권에 30문제야. 한 권에 30문제야. 그치? 그리고 6개월이야. 그럼 몇 문제야? 180문제거든? 그렇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여기에 1번에 해당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학생들, 지금 1번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야.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현재 영어가 3, 4등급 또는 그 이하인 관계로 양적으로 영어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네가 우리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들으시면 돼. 그리고 우리 지금 유튜브에는 6권의 책이 올라와 있고 한 권에 30문제, 6개월 180문제죠. 총 180문제. 근데 이걸 부탁인데 최소한 하루에 하나씩 부탁인데 최소한 하루에 하나씩 꼬박꼬박 하고자 하는 꼬박꼬박 하고자 하는 꾸준한 습관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시다. 나 되게 신기한 애 한 명 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숙의대관에 출강을 하죠. 그러니까 올해도 출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친구를 봤냐 하면 수학과학이 너무 천재야. 근데 영어를 등한시해서 수능 때 영어가 4가 나왔대. 그래서 얘가 이제 올해 들어왔던 거야, 내 수업에. 그러니까 조기 선발반, 시즌 제로라고 하죠, 요즘엔. 그때부터 이제 수능 보기 시즌 4까지 정말 뻥이 아니라 제 수업만 골라 들은 거예요. 현강으로. 그러니까 걔는 현강으로 계속 들은 거죠. 저희는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원이 그렇지만 현강 듣는 애들은 또 따로 학원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것도 복습을 하고 정말 제 말대로 제 수업을 한 3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시즌 3쯤 됐을 때, 그러니까 9월쯤 평가원 그 무렵에 나한테 오더니 쌤, 저 지금 영어가 2가 나와요. 이러는 거야. 원래 영어가 몇 등급이었냐? 4, 5, 4, 5 그랬대. 잘했네? 근데 걔 말이 나는 띵 했던 게 쌤,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선생님 현강 수업만 그냥 다 따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건 개뻥이다. 어떻게 수업만 듣고 등급이 2등급이 올라가냐. 너가 분명히 노력을 했겠지. 근데 걔 딱 그러는 거야. 물론 수업을 들었죠. 선생님 현강 수업 듣고 녹화된 것도 듣고 그 자체 녹화 그게 있으니까 모든 학원이다. 그래서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 선생님 말대로 그냥 열심히 했더니 그냥 2가 나오던데요. 걔 1 찍었어요. 이번에 또 6% 정도였으니까 작년보다는 쉬웠잖아.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꼬박꼬박 꾸준한 습관이 진짜 중요한 거야. 걔가 그러는 거야. 우리가 현강의 장점이 뭐죠? 그 요일에 그 시간에 그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요일에 그 시간에 그 공부는 그냥 영어 선생님 수업을 듣자. 구성현 선생님 수업을. 그래서 그 요일에 그 시간에 그냥 영어를 다 박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요일은 그냥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야. 근데 그게 규칙적이잖아. 그거를 1년 내내 계속했던 거지. 수능 끝까지. 시즌 4까지 계속 듣더라고. 이 꼬박꼬박 꾸준한 습관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걸 안 해서 네가 문제인 거야. 우리요 어차피 한 문제당 길어봤자 30분 넘지 않아요. 정말 독특한 경우를 빼놓고는 제 모든 수업은 한 문제가 한 강의고 길어야 30분? 다 20분 또는 15분에서 끊겨요. 그런 걸 못한다고 이거를 6개월을 한 문제만 하라고 하는데 왜? 여기 친구들의 문제는 꼬박꼬박 꾸준한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 어려워서 그래요가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는 사온데 어떻게 내 수업을 따라갔겠어. 그냥 들은 거죠. 듣다 보니까 처음 들을 땐 몰라. 두 번째 들을 땐 이건가? 세 번째 이거구나. 모든 과목이 다 그래. 그만큼 해봤냐고.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제발 습관 들이기야 습관. 그리고 이 1번에 해당하는 아까 얘기했지. 이 1번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 게으르.
게으릅니다. 솔직히 인정하자. 게을러. 그래서 영어 못하면 다른 거 막 또 심각하다 원래. 영어 잘하는 애들이 좀 습관적으로 게으른 애들이 없어. 성실해. 그래서 습관을 들이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커리큘럼이야. 습관 들이기야. 습관 들이기. 맞아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커리큘럼이고, 단 반드시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그때는 반드시 꼭 해. 반드시,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시간과 요일을 정하자. 내가 구성현 선생님의 수업을 무슨 요일에 무슨 시간에 꼭 들어야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강남 하이퍼 목동도 나갔었는데 거기서도 4온데 2 나온 친구들 되게 많아요. 특징이 뭐라고? 꾸준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시간과 요일을 정해서 습관을 들여서 하되 이 친구들은 이거야. 이 학생들은 한 달에 한 권 6개월 완성 프로젝트. 얘는 선택 1, 2, 3를 다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6권 다 들어. 6권 얼마 안 해. 우리 책만 사면 동영상 강의는 공짜야. 알잖아. 다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1, 2, 3 책 다 들으세요. 그럼 어느 순간 네가 바뀌어 있는 게 보여요. 1월 또는 2월에 시작해서 7월 또는 8월에 마무리하면 됩니다. 끝. 이렇게.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학생들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학생들은 이 학생들. 1, 2등급 또는 2, 3등급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관계로 고정 1등급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학생. 자, 선택 1, 2, 3 중 택 1 또는 택 2에서 수능 영어의 문제 푸는 코드를 완전히 채워하는 게 여러분들은 목표야. 왜냐? 이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솔직히 얘기할게. 구문 해석은 돼. 근데 유기적 독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1강부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빈칸 문제.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대명사는 반드시 받자. 이거는 모든 독해의 기본 원리거든. 이게 유기적 독해의 원칙이야. 이걸 심화시킨 거,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을 심화시킨 게 제목, 주제, 함축, 의미고, 이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이걸 심화시킨 것이 흐름과 관련되어진 순서잡이 흐름과 무관한 문장이야. 근데 이 원칙에 입거해서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만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2번에 해당하는 특징들이죠. 그럼 이 특징들에 있는 친구들은 제가 아까 택 1, 택 2, 택 3 있었잖아요. 그 중에 최소한 2개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2개는 들으셔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택 1 또는 택 2. 그러니까 하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를 듣든 2개를 듣든 어쨌든 수업은 듣긴 들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구성현 시리즈와 뭐 피노누아 말백을 같이 듣든 아니면 나는 피노누아 말백만 들을래 하든지 간에 어쨌든 택 1 또는 택 2에서 문제 푸는 코드를 채워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구문 독해는 돼. 유기적 독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해석이 하나하나는 되는데 유기적인 문장끼리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내가 지금 욕을 할게. 근데 심한 욕은 아니야. 야, 이 씨발놈아 라고 욕을 했어.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게.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야, 이 씨발놈아 그랬는데 봐봐. 씨발놈아는 구문이에요. 그냥 문장 하나죠. 근데 아유 우리 귀여운 씨발놈아랑 이 개새끼 씨발놈아가 같은 씨발놈아냐고요. 이거는 유기적 독해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 글에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는지 부정적인 방향성을 가지는지는 내가 글을 읽고 유기적인 독해를 통해서 파악을 해서 선지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장 하나만 보고 그 단어만 보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문제가 되는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야. 왔다리 갔다리. 이 친구들은 체화가 목적이니까 다 안 하셔도 된다. 이 친구들처럼 택 1 또는 택 2에서 코드를 완성하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친구들이 있어. 고정 1등급 유지가 목표인 평소에 1등급이 나오는 친세과 학생들. 그러니까 얘들은 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애들이야. 그럼 얘들은 앞에 나왔던 1번과 2번 중 택일 하시면 돼요. 1번과 2번 중 택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어디 갔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1번과 2번을 택일하면 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어디야? 아, 내가 뒤로 갔구나. Sorry. 그 1번과 2번이 이거야. 아, 뭐냐 하면 봐봐. 고정 1등급,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야.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친구들, 1번, 2번, 3번이 다 다른 친구들인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만. 세 번째, 나는 고정 1등급 유지가 목표인데 평소 1등급이 나와.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영어에 대한 질적인 접근이 필요해. 조금 다른 거야. 앞에 있는 애들하고. 얘들은 이 1번과 2번 중 택일을 하면 돼. 첫 번째 보다 앞에 있는 선택 1부터 3 중에서 택 1에서 그냥 꾸준히 수강하고 본질적인 수능 영어 능력을 체화해서 반복하면 끝나요. 얘네들은 특징이 있어. 엄마예요, 머더텅. 뭐 엑스스토리, 자이스토리 이런 거 얘들이 서점 가서. 그래서 꾸준히 풀어. 근데 문제는 푼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책, 그러니까 이게 풀면서 내가 과연 제대로 풀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최상위권 학생들의 어떤 성격이거든. 내가 잘하는 애들을 가르쳐보니까 잘하는 애들은 공통점이 있어. 확인받고 싶어해. 선생님, 제가 푼 게 이게 맞나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맞죠? 그러니까 그 확인을 제 수업을 통해서 하면 되는 친구들인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돼. 첫 번째, 앞에서 얘기한 선택 1과 3 중에서 택일에서 꾸준히 수강해서 내가 서점 가서 이제 머더텅도 사고 자이스토리도 사가지고 풀었는데 내가 푸는 방법이 맞는지를 모를 수도 있잖아. 그거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맞춰나가면 되는 친구들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 2025년 1월부터 시작되는 아스라 V2 강의 수강하면서 감을 그냥 유지하면 돼요. 4월경에는 렉돌 V2가 출시가 예정이고요. 뭐냐면 바로 이 책이죠. 그러니까 오늘 촬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한 해마다 일주일에 2강씩 문제를 올리는, 따라오라고 최상위권 애들 올리는 그 문제인데 요것만 따라와도 돼.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것과 조금 달라. 내용이 좀 다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는 들어가서 1강이나 2강 보시면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나는 이게 더 좋다. 그럼 이걸 들으셔도 되고, 난 이렇게 할래. 그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최상위권 친구들은 이 괄호 1번과 괄호 2번 둘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 시리즈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기존 시리즈는 제가 3, 4개년을 한 건데 얘는 역대 기출들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예전의 수능하고 요즘 비슷하게 가. 예전 수능이 이 선지가 되게 어려웠거든. 근데 요즘 수능이 선지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예전처럼 지금처럼 지문의 난이도는 조금 낮은데 선지가 어려운 것들을 제가 다 뽑아놓은 거야. 최근 것과 예전 것들을 티키타카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시면 돼, 최상위권 애들은. 됐을까?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로 제가 일단 말을 하고요. 자,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강의가 있어요. 예열지문. 9월경에서 10월경. 그래서 9월경에서 10월경의 마무리 강의가 있는데 이건 뭐 예열지문 강의는 제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야. 앞에 1번, 3번 커리큘럼 중 하나를 9월까지 잘 따라왔지.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앞에서 이제 1번인 친구들, 2번인 친구들, 3번인 친구들 하면서 1번인 친구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2번은 이렇게 해야 되고 3번은 이렇게 하시고 1, 2, 3번을 잘 따라온 친구들이 이 세 친구들 다 마지막으로 확 나중에 마무리 강의를 이걸 딱 들으시면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또 올립니다. 올해처럼.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따라온 후 예열 지문으로 수능에 완벽한 마무리 하시면 딱 끝나는 겁니다. 커리큘럼이. 그래서 요거 수능 때 들고 가야 할 지문을 4개에서 이렇게 정도 엄선해 수업 진행하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럼 봐봐요. 구성현 매니저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그럼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어쨌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예열 지문은 현강 수업 듣는 친구들은 제가 직접 프린트해서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인강이나 유튜브를 듣던 친구들 제가 그러니까 오릅이라는 사이트에 올려놔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걸로 마무리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제가 왜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나요? 저 다른 데서 사이트에서 끊어놓은 것도 있고 패스라고 하죠. 거기 유명한 선생님들 되게 많은데 그럼 선생님 수업을 굳이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 제어의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다? 감독기와 영원히 안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 풀 수 있는 진정한 내 실력을 쌓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저희 수업을 들어야 돼요. 어차피 현강 수업 규칙적으로 들을 거고 인강 패스 끊어놓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데도 제가 왜 구성현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말 진정한 내 실력을 쌓고 싶은 사람은 저의 수업을 들어야 돼요. 왜냐? 제 수업에는요, 요행이 없어요. 그래서 들으셔야 돼. 난 이게 내 수업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 요행이 없어. 나 이런 거 안 해. 빈칸이 여기 있을 땐 여기 봐. 이거일 땐 답이 이거야. 이거 보고 답 이거네.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답이야. 마법사입니다. 저는 인간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정석적으로 가르쳐요. 요즘 수능 영어 트렌드가 지문의 난이도는 낮아지고 선지의 난이도가 높아지잖아. 이번 수능이 1등급이 한 6% 정도 되거든? 근데 나는 그래. 더 나았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못 봤어. 왜? 선지가 매력적인 게 많았거든. 그리고 이번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빈칸 4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빈칸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야. 항상 해마다 빈칸은 관건이었거든. 그러면 선지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선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글을 읽고 흐름을 잡아서 기본 원리에 맞추어 누가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변모하고 있다면 글을 읽을 줄 알고 정석적인 독해 실력을 쌓아서 선지 분석 능력도 함께 가져가야지. 제 수업은 철저하게 여기에 맞춰져 있고요. 이게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실제로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제일 싫어해요. 감독해. 왠지 어쩐지 제일 싫어. 아까 얘기했잖아. 선지를 분석할 수 있는 논리적 능력이 탑재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거야. 이게 나는 모든 선생님들하고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나의 모든 문제 유형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글 읽는 본질이 확보 가능한 거야. 내 수업을 들으면. 봐. 주제는 한 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학생이 있다면 빨리 수정해야 돼요. 저하고 안 맞아요. 뭔 얘기인가 하면 내가 이거 1강 때 얘기를 할 텐데 보편적이 나왔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 네가 same이 not different라면 얘가 방향성상 어때? universal 그리고 general하고 같으니까 objective로 가고 이건 나중에 1강을 확인해 보면 돼요. 그 반대편에 different가 있고 이거 들어본 사람 되게 많을걸? 내 수업을 not same이 있으며 다르다를 보는 순간 various, diverse랑 같은 방향성이니까 이게 주관성으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평소에 탑재를 해놓고 선지를 분석해야 돼. 그래서 네가 만약에 답을 읽었어. 빈칸답이 universal이야. 이해돼? 그러면은 빈칸답이 universal이면 이쪽에 있어야지 답인 거니까 objective나 general이나 same은 답이 될 수 있지만 답이 universal인데 선지에 various나 diverse가 있어.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돼. 자,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야. 이런 것들에 대한 선지 분석에 있어서의 모든 유형의 보편적으로 가능한 원칙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단언하는데 저 말고는 솔직히 별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 너무 잘 가르치시죠. 일타인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철저하게 시험장 들어가서 네가 논리적으로 풀 수 있게끔 그런 논리적인 영어적인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은 정말 단언하건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탑재하시려면 저한테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철저하게 다른 선생님들에서 별표 5개 줘놨잖아. 차별화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다.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근데 수업을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같다? 객관적인. 다르다? 다 제각각이니까 그때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지 맘이니까 주관적이네.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탑재화시켜서 선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제가 정말 탑인 것 같긴 해요.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으셔야지 된다.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땡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요 정도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1년 동안 저랑 같이 수업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수업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질문할 거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